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와, 드디어 쿠스토가 완전히 공개됐습니다. 현대차의 미니 카니발이라고 할 수 있는 차죠. 스타리아도 있지만 좀 우리가 법타리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회사 쪽에서 주로 좋아하는 차죠. 카니발이 주로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 간다, 이런 이미지가 강한 차. 그래서 쿠스토는 미니 카니발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는 차입니다. 그런데 이 차 중국에서는 팔리는 차인데 국내에는 아직 나올 계획이 없어요. 근데 혹시 모르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번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영상을 보내드린 게 여기 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공개가 완전히 됐으니까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게 샤스파의 집에 서 있는 쿠스토인데요. 직접 보기도 했고 여러가지로 굉장히 독특한 자동차다, 이런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주차장에 있어도 그냥 확 튀네. 공개된 사진을 보시면 외관이 약간 투싼의 느낌을 갖고 있네요. 현대차의 투싼 이미지가 여기저기 도입된 것 같습니다. 측면을 보면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도어가 굉장히 특이해요. 지금 양쪽 손잡이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그래서 뒷문이 굉장히 길죠. 2열뿐 아니라 3열까지도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게 특징입니다. 차는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투싼보다 조금 긴가? 그런데도 이 정도로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다. 3열까지도 갖추고 있다. 작은데 실내는 큰, 그게 바로 현대차 쿠스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니발까지 가면은 이건 너무 큰데?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도 이런 차는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운전하기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고 3대가 같이 탈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자식들 다 같이 타고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그런 자동차인 거죠. 이런 차 우리나라에서도 팔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용으로 별도의 차를 만들어서 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요, 울링 홍광이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이 차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울링 홍광이라는 차는 나오자마자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을 깜짝 놀라게 한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시장을 정말 우습게 봤어요. 차를 그렇게 싸구려로 만들면 어떡해, 사람이 많이 타고 크기는 작고 다들 조금씩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런 차를 누가 사냐, 중국 진짜 웃긴 차 만들었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팔리겠어 했는데 한 해에 53만 대가 팔렸습니다. 나오자마자 53만 대씩 팔리니까 야, 이거 만들지 않을 수가 없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넓은 차체도 있지만 가격이 엄청난 장점입니다. 겨우 850만 원부터 시작하니까 엄청 저렴한 차죠. 처음에 이 울링 홍광 나왔을 때 싸구려 차, 외관도 이상하고 실내도 이상하고 이 쓰레기 같은 차를 만들었구만 했는데 이제 울링 홍광 플러스 이 차를 보면 더 이상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배지만 빼면 외관을 봤을 때 이게 중국차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깔끔해요. 실내도 보면 이게 뭐 나쁘지 않은데요? 물론 뭐 되게 고급은 아닌데 우리나라에 내놔도 일부는 사겠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안쪽에 터치스크린, 이거는 뭐 국산차 어지간한 것보다 오히려 낫다 싶어요. 시트 완성도 대단합니다. 3열까지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 뭐 외장이나 실내나 어느 것 하나 그렇게 딱히 이게 너무 나쁘다라는 건 없죠. 지금 최신 차가 이민폐로 59,8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거 만만치 않은 상대죠. 요번에 쿠스토 울링 홍광의 대항마로 내놓은 거니까 중국에서 쿠스토 아무리 비싸게 내놔봐야 2천만 원 이내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팔아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1,500만 원에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미니 카니발 1,500만 원에 살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쿠스토 외관을 보면요, 전면부, 측면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네요. 후면도 굉장히 날카로운 디자인인데 우리나라에선 사실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아마도 중국에서는 이런 디자인 정도 돼줘야 디자인 좀 했구만,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중국도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어수선해요. 그래서 이 정도 튀어줘야 저거 새로 차가 나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도시에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요. 전면부가 지금 라이트가 켜진 버전을 보면 DRL이 이렇게 투싼처럼 촘촘촘 이렇게 나오는데 투싼의 경우는 헤드램프가 밑에 있어서 DRL하고 헤드램프가 같이 켜져 있을 때 밤에 보면 조금 어색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헤드램프가 위에 있고 밑에 DRL이 있어서 오히려 투싼보다 램프가 켜져 있을 땐 더 예쁜 것 같기도 하네요. 전체적으로는 물론 투싼이 더 예쁘지만 후면은 더 예쁩니다. 후면에 미등이 켜져 있을 때 괜찮은데요? 디자인의 추세도 최근 들어서의 현대차 디자인 룩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램프하고 그릴의 경계를 허물었다 해서 심리스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디자인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측면에서 필러들의 색깔을 유리창하고 통일시켜서 사이드가 길어 보이게 하는,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이런 효과도 잘 내세우고 있습니다. 쿠스토의 길이는 4,950입니다. 펠리세이드가 4,980 정도 되거든요. 펠리세이드보다 조금 짧은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장이 펠리세이드보다 조금 짧다고 해서 실내도 펠리세이드보다 좁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휠베이스는 오히려 펠리세이드보다 길어요. 굉장히 작은 차체에 실내를 3열까지 억지로 끼워 넣은 게 아니라 정말 넉넉한 공간으로 3열을 만들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카니발보다는 확실히 작은 차죠.
거죠. 팰리세이드에 슬라이딩 도어를 붙였다 라고 하면 이 차하고 비슷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팰리세이드의 MPV 버전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실내도 한번 보죠. 실내는 정말 파격적입니다. 센터 디스플레이가 너무 예뻐요. 세로로 되어 있는 이런 기다란 센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게 뭔가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나 C클래스 요즘 유행하는 그런 각도로 이렇게 있는데, 야, 이거 벤츠 디자인을 미리 보고서 만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묘한 공통점이 있네요. 아마 이거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디스플레이 구성입니다. 이런 센터 디스플레이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투싼도 중국에 수출될 때는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센터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큰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현대차는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터치 버튼이 실제로 있는 걸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은 그게 그래픽으로 나타나는 걸 좋아한다. 약간 중국은 신문물에 대해서 조금 쉽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보수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 있는 거 싫어하셨어요? 센터 디스플레이 대신에 버튼을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셨나요? 현대차가 파악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실제 물리 버튼이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어느 누가 도대체 디스플레이 안에 거기 터치 버튼이 있는 것하고 여기 그냥 터치 버튼을 그냥 만들어 놓는 거하고 누가 터치 버튼을 더 좋아해? 이거 좀 이상한 거죠.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어요. 저희 디스플레이 버튼 좋아하고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갤럭시의 나라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지? 아, 원가 절감이라고? 중국에는 원가 높은 거 넣어주고 한국은 저렴한 거 넣어준다? 에이, 아니. 디지털 계기판도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네요. 그래픽이 좀 달라요. 그래픽을 이렇게 차마다 좀 다르게 넣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가 그래픽인지 아니면 그래픽스럽게 만든 건지 요건 잘 모르겠네요. 현대차가 요즘에 이 양쪽에 뭔가 그래픽스러운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가운데 그래픽이 들어가는 이런 구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센터 터널을 플로팅 타입으로 만들어 놨고요. 마감이 오우 대단해요. 사진은 적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플로팅 타입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짐을 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네요. 가운데를 가로막는 이런 거 아반떼에도 있었는데, 아반떼는 지나치게 높은 감이 있었다면 얘는 조금 이렇게 낮게, 위치적으로도 괜찮고 조형적으로도 예쁜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네요. 2열 좌석은 더 놀랍습니다. 오, 충격. 독립 캡틴 시트를 2개 장착해놨는데, 헤드레스트는 에비에이터 헤드레스트를 갖고 있어요. 현대차에서 요즘 이런 헤드레스트 있나? 차에서 좀 자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머리를 살짝 기댈 수 있는 에비에이터 헤드레스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킬팅 시트 굉장히 고급스럽게 있고, 그리고 팔걸이 부분에 버튼들을 이용하면 눕히고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해요. 리클라이닝 당연히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이 생긴 시트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레그 서포트가 따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기능도 되어 있고, 그리고 컵홀더도 앞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 도어 쪽에도 컵홀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또 따로 만들어진 게 인상적입니다. 아, 이게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한데?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쿠스토의 7인승 모델이고요. 여기에 가운데 시트가 하나 더 들어가는 8인승 모델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2천만 원대에 살 수 있다면 진짜 그렇게 되면 대박일 것 같아요. 더 비싸게 팔긴 또 애매한 시장인데, 파워트레인은 그럼 뭐가 들어가느냐? 사실 좀 약한 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도시가 지금 번호판 규제를 너무나 강하게 하기 때문에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하기 위한 그런 자동차로 많이 팔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배기량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커버리면 이 자동차를 쉽게 팔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좀 낮기도 하고 출력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중국에는 산업정보기술부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특허청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자료가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쿠스토는 1.5L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륜구동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최고 출력이 167마력 이런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에서는 결코 저렴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기준에 봤을 때는 엄청나게 저렴한 미니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쿠스토 판매 잘 될 것인가? 베이징 현대는 쿠스토의 판매 목표를 연간 6만 대로 정했습니다. 6만 대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울링공방 같은 경우는 지금 50만 대씩 판다니까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작은 목표인데요. 초기의 판매 목표인 것 같고요. 나중에 뭐 잘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일단 가격대를 울링공방처럼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방위담회를 하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조금 높은 가격에 고급으로 조금만 팔겠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가 굉장히 놀라운 자동차를 내놨다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죠. 아니, 현대차는 MPV가 스타렉스, 지금은 스타리아 이거밖에 없잖아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차 원래 MPV 많이 만들었어요. 예전에 HD1000이라는 자동차가 있었죠. HD1000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포터의 미니밴 버전이 HD1000입니다. 사실 같은 차예요. 지금도 있는 그 포드 트랜짓의 셰시를 그대로 쓰고 그 위에 바디를 입혀서 현대차가 거의 독자적인
개발한 수준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완성도는 지금 보면 허술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개발 소형 상용차다 이런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HD1000은 꽤 인기를 끌었는데 1980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자동차 업계에 계시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전두환 정권이 쿠데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놨는데 거기서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공업 통합 조치라는 거랬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데 야 너네 회사하고 너네 회사 합쳐, 너네 회사는 승용차만 만들어, 너네 회사는 SUV만 만들어, 너네 회사는 트럭만 만들어, 이렇게 구분을 딱 해준 겁니다. 서로 경쟁하느라고 에너지 쓰니까 경쟁하지 말고 다 하나씩만 만들어, 이렇게 그냥 정부에서 정해준 거예요. 현대차는 승용차를 만들어야 되고 기아차는 SUV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구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HD1000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된 거죠. 이거 아주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요거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HD1000으로 그렇게 어렵게 소형 상용차를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과실은 기아차 봉고가 챙겨갔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차를 원했냐면 중국하고 비슷해요. 평소엔 자가용으로 쓰면서 짐도 실을 수 있는 하나의 자동차로 두 가지의 업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트럭을 자가용이라고 타긴 좀 그렇잖아. 근데 이 차는 충분히 자가용도 되고 충분히 상업용으로도 쓸 수 있는 정말 많은 수요가 생겼던 그런 자동차였던 거죠. 그래서 자동차 공업 통합 조치가 계속될 때 봉고는 계속 쑥쑥 성장하고 기아차를 정말로 먹여 살리는 이런 엄청난 인기 모델이 되는 동안에 현대차는 그걸 보면서 이를 갈았겠죠. 이게 해지되고 나서는 현대차가 당연히 그에 대항하는 대항마 그레이스를 낳았습니다. 그레이스는 아시겠지만 미쓰비시의 승합차예요. 델리카를 가지고서 만들었는데 미쓰비시가 그때 엔진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그 미쓰비시 사이클론 엔진을 가지고서 엔진은 일제가 최고야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죠. 그레이스는 안전 문제, 승차감 문제, 그리고 소음 문제도 꽤 컸기 때문에 야 이것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은 없겠냐 해서 내놓은 것이 풀체인지 모델 스타렉스입니다. 보닛이 완전히 없었던 원박스카 그레이스하고는 다르게 세미 보닛형, 그러니까 1.5박스라고 얘기하는 앞쪽으로 약간 엔진룸이 있는 그런 자동차예요. 훨씬 더 안전하고 더 고급스러운 실내를 갖추고 있는 거죠. 승용차랑 조금 더 비슷하다 이런 느낌으로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차가 스타리아로 바뀌게 됐죠. 그 외에도 다른 차도 있었습니다. 일단 트라제 XG라는 차가 있었죠. IMF가 회복되면서 나온 자동차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랜저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 우리나라 전체가 망한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고급차를 살 만한 이 심리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랜저라도 좀 작아야 돼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랜저가 그전 다그랜저에서 이제는 그랜저 XG 하면서 마르샤라고 하는 자동차의 후속으로 그랜저가 나오게 됐습니다. 소나타인데 조금 고급 소나타 이런 느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건 그랜저가 아니다 라고 하긴 했지만 그랜저 XG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인기에 힘입어서 그 XG라는 브랜드를 그대로 입혀서 이걸로 MPV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트라제 XG입니다. 트라제 XG는 역시 EF 소나타의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해서 승합차지만 승용차처럼 조용하고 승차감 좋고 이런 자동차로 만든 거죠. 그래서 고급 MPV라고 마케팅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트라제 XG는 온갖 품질 이슈가 다 나왔어요. 일단 녹 문제가 있었어. 자동차 하체가 다 녹슬어 버리는 거죠. 철판이 부식돼서 구멍이 뚫리는 차였습니다. 정말 심각한 자동차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 엔진 문제, 소음 문제, 진동 문제, 문제란 문제는 다 터졌던 거죠. 차가 가다가 무슨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어. 그때는 어쨌든 IMF 때이기 때문에 그때 너무 급하게 내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그게 안 팔렸으면 모르겠는데 너무나 잘 팔렸고,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나 큰 문제가 됐던 그런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리콜, 그리고 가장 많은 하체 부식 문제가 있었던 자동차였죠. 현대차에서 가장 큰 실패 사례라고도 손꼽히기도 합니다. 이후에 라비타라는 자동차도 잠깐 나왔었는데 해외에선 그런 대로 인기가 있었어요. 피닌파리나가 디자인해서, 피닌파리나라고 옆에 써있어. 그럴 정도로 디자인에 대해서 꽤 예쁜 그런 디자인이긴 했는데 우리나라 정서엔 조금 안 맞았던 것 같고, 유럽에서는 매트릭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꽤 인기를 끌고 팔렸던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트라제 XG의 엄청난 실패, 라비타의 실패를 통해서 현대차는 MPV라면 아주 학을 띠게 됩니다. 야, MPV 안 만든다. 안 만들어. 일단 MPV는 사람들이 엄청난 주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문제가 심각해. 보통 5인승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10명씩 타. 무게짐 1톤씩 싣고 다녀. 사람들이 차 찌그러져. 하지만 그래서 그동안 현대차의 MPV가 그렇게 없었던 겁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쿠스토가 나오게 되면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먼저 생산. 지금 쿠스토는 중국 창저우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중국에서만 생산하는 거지. 왜냐하면 중국은 해외 자동차의 수입을 할 때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매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기에는 이 가격 경쟁력이 맞지 않아서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일단 생산 단가 자체가 우리나라가 원가가 훨씬 비싸기도 하고요.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된 차를 우리나라에 가져올 수 있느냐?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면 해외에서 그렇게 막 수입을 하게 되면 국내 생산 단가가 높으니까 그냥 해외에서 생산하고 국내 그냥 공장 몇 개 없애도 되겠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노조가 다른 건 다 허용해도 해외에서 자동차를 수입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허용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을까? 그건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국내 공장들이 거의 풀캐파로 돌아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신차를 내놨을 때 이 차가 다른 차의 판매량을 깎아먹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어요. 뭐 이 차를 보면 산타페보다는 확실히 크고 팰리세이드보다는 확실히 조금 작은, 그러면서 실내 공간은 팰리세이드보다 좀 큰 그런 애매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차들이 서로 경쟁하고 판매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차의 판매량을 깎아먹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산타모, 트라지 XG, 그리고 나서 마땅히 현대차에 소형 MPV 없으니까 이 신차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EV7 뭐 이런 차로 해서 이 소형 MPV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현대차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어서 출시를 기대해보게 되는, 아니 출시를 기도해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고 저렴하면 좋겠다, 그래도 3열까지 꽉 채우는 8인승 자동차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측면 슬라이딩 도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다 들어준 자동차가 바로 쿠스토죠. 예전 같으면 자동차가 몇 가지 없고요, 소비자들이 오히려 그 자동차에 몸을 맞춰야 됐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차가 7인승이라면서 좀 말도 안 되게 좁은 3열을 갖고 있는 경우, 그거 그냥 꾹 참고 7인승이라는 거 원래 그렇지 뭐 이러면서 타야 됐고요. 자동차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게 제조사가 주도하는 일, 소비자는 그냥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선택지가 거의 없는 거, 그게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자동차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서 세분화돼서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다양한 자동차가 제발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2인승 전기 컨버터블, 야 이거 좀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지, 현대차가 국내 내수 판매 1등을 기아차한테 뺏겼잖아요. 야 이거 1등 다시 차지하려면 이 차 빨리 내놔야 됩니다.